제가 그 어떤 데스크탑 노트북 이런 TV 같은 유선 전화도 유선 무선을 공존하게 한다라고 하는데 이 기술은 반도체에도 쓰일 수 있어요. CPU나 GPU, DRAM 이런 데서 HBM에서 유선 무선으로 이렇게 자료를 주고받아서 대역폭을 넓히는 거죠. 차선을 넓히는 이런 기술인데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스마트폰으로 곧바로 이렇게 유선을 통해서 유선 인터넷망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집안에 있을 때 회사 사람들이 곧바로 이것을 이렇게 와이파이 기능처럼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단계별로 해가지고 와이파이 기능처럼 해서 내가 와이파이를 통해서 와이파이 신호를 통해서 데스크탑, 와이파이 같은 기기를 통해서 또는 셋톱박스 또는 모뎀 이런 기기를 통해서 TV에 전화도 볼 수 있어요. 데스크탑 이런 기술을 쓸 수 있는데요. 원래는 통신칩이 해줘야 되는데 통신칩이 이제 서로 호환되는 전파를 송수신 해가지고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기술을 이제 단계적으로 그쪽으로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와이파이 기능 자체가 이렇게 데스크탑에 통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하는 이런 쪽으로 그래서 똑바로 전화를 그쪽으로 거는 기술을 쓰거나 여러 사람이 접속을 해가지고 데스크탑 TV에서 여러 작업을 각각의 틀린 동영상을 보거나 방송 서비스로 가기 위해서인데요. 스마트폰이나 데스크탑, 노트북, TV 또는 유선 전화에서 여기는 이렇게 유선이나 무선으로 방송을 해주기 위해서 이게 유선 인터넷만 기반으로 해서 요금을 제일 싸게 해서 거기서 이렇게 그 회사 플랫폼이 대신 이렇게 방송을 해주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동영 제작하거나 다른 사람이 동영상 제작을 하루에 20개 틀어주면 그게 방송국이에요. 그래서 그건 채널을 100개도 만들 수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유튜브도 시간대를 따라 틀어주면 방송국이다. 홈쇼핑도 하고 광고도 하고 뭐 별거 버스킹도 하고 별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번호를 줘가지고 작업하는 기능도 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유선 인터넷만 기반해서 햄통신처럼 기존의 햄통신 허가받은 햄통신 이렇게 전파를 수용하고 다 수용하든가 송수신 해준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번호처럼 줘서 무선 방송국 체제나 유선 방송국 이렇게 체제를 만들어 가지고 하루에 한 나라에 10만 개만 양성을 하더라도 전 세계 뭐 엄청난 이렇게 유튜브 같은 이런 그 서비스를 할 수가 있어요. 수많은 방송국이 생긴다는 거죠. 네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시간대를 따라 자기네들이 틀어주거나 이것이 가능하다. 유튜브도 어떻게 보면 작은 방송국인데요. 여기 동영상을 미리 제작을 하거나 실시간으로 해주곤 있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거는 이렇게 유튜브계가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햄통신 있는 건데 햄통신 기기라는 게 있어 독립적인 방송 장치죠. 그래서 그런 개념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 독립적인 방송 장치가 자기 데스크탑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또 노트북, 또 스마트폰, TV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워키토키일 수도 있죠. 그거를 이제 방송국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송수신한다. 그거를 이제 유선 인터넷만 기반이나 이동통신에서 서비스해 준다는 거죠. 무선 방송국처럼 한마디로 그 사람이 라디오 방송국이 되거나 TV 방송국이 텔레비전 방송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채널을 사고 파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반도체에서도 유무선, 이게 뭐 통신칩에서 통신칩이라는 건 무선 통신칩, 스마트폰이다. 그럼 무선 통신칩을 의미를 하는데 유선, 무선을 동시에 여러 개를 만들어서 대역폭을 높일 수도 있다. 모뎀이나 데스크탑 와이파이에 여러 개 동축 케이블 또는 케이블선을 꽂아서 일처리를 할 수도 있거나 모뎀이나 이렇게 셋톱박스가 이것이 유선 들어오잖아요. 무선도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하나의 동축 케이블 안에 이렇게 오고 가는 이렇게 쌍방에서 이렇게 전화기 일반 유선 전화처럼 오고 가는 쌍방향으로 만드시면 되겠는데 그 신호선이 전기선이죠. 그래서 통신선이 고리선이 얇더라도 서로 다른 피복으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여러 개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나는 2개짜리 주세요, 3개짜리 주세요 이런 것도 가능하거나 모뎀이나 어떻게 데스크탑에서 수용을 할 때, TV에 수용을 할 때
케이블 TV선, 동축 케이블선을 여러 개를 꽂는 각 회사별 서로 다른 회사의 것도 꽂을 수도 있다. 2개, 3개. 그럼 이제 대역폭이 넓어지거나 하나의 회사가 서비스장애 생기면 다른 걸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지금 이론적으로는 다른 회사 거를 하나 더 신청해서 이게 지금 모뎀 하나밖에 못 꽂으니까 셋톱박스를 갈아 끼우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아니면 그것을 나중에 이렇게 데스크탑에 이런 노트북에 직접 갈아 끼울 수도 있겠죠. 그래가지고도 통신할 수 있는데 여러 회사 것들이 하나에 공존할 수도 있고 그래요. 예. 스마트폰에서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하여서 하거나 같은 방향의 전파를 호출 번호만 통신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모든 무슨 이렇게 TV도 그렇고 데스크탑, 노트북, 스마트폰, 워키토키가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드론에도 그렇고. 그래서 데스크탑에 스마트폰이 통신칩이죠. 통신칩 스마트폰이 100개 들어갈 수도 있고 모뎀이나 셋톱박스에 100개 들어가거나 스마트폰 안에 200개가 들어가거나 유성통신 안에 유성에 10,000개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같은 방 안에 같은 회사의 스마트폰이 있으면 안 울리니까 울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통신을 한다는 게 통신칩에 이제 여러 개가 들어가는 이런 기술이 들어가는데 그등의 정보 역량을 따라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들어갈 수 있어요.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동시에 같은 방향의 전파를 호출 번호만 들리게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안테나, 이선 인터넷에 보면 스카이라이프 위성 안테나에도 어머커놈 같은 것을 파준다. 군사용도 그러는데 그러면 훨씬 더 수신이 잘 된다 하는 기술을 쓰시면 저 기술입니다. 안테나 그 자체에도 이렇게 길이별로 차량 안테나에도 여기도 어머커놈을 파줘요. 그러면 송수신이 잘 됩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여기서 미니 안테나가 스카이라이프 안테나가 10개가 있어서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같은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이게 무선 전력 송수신 구조에도 쓸 수 있어요. 뭐 저주파다 그러면 저주파 100개 1000개로 나눠서 전력을 송수신하거나 통신 구조로도 들어 숫자뜨기로 하나의 저주파는 멀리 가긴 하지만 담을 수 있는 전력이 작아요. 그래서 이거를 5000km 이상 가니까 우주에는 더 가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방향의 저주파를 묶어서는 이런 방식도 뭐 이렇게 전력의 단위가 클릭이나 또 파형이 틀린 애들을 묶어서 각각에다 정보를 담거나 전력을 송수신할 수 있는데 에이사 레이더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에이사 레이더에서 레이저광 같은 것을 약간 사이즈를 틀린 놈들을 서로 파형이 틀린 것을 싸가지고 상대방의 F15나 HB 잡으면 딱 융합 반응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거 갖고도 쉽게 포착할 수 있고 그래요. 이것은 레이저 공격 무기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지점이 딱 맞으면 융합열이 일어나서 태우는 지금은 좀 지연 방식인데 딱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레이저광을 여러 개를 이렇게 사이즈가 틀린 놈들을 이렇게 딱 놓으면은 강하게 융합해서 강한 열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레이저 시각 장치나 레이저 가공 장비, 영접 장비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전력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통신 구조로도 이게 서로 다른 방향의 레이저파, 서로 다른 방향의 조주파, 서로 다른 방향의 파를 여러 개를 묶어서는 제 방식을 하면 멀리 가고 송수신도 깨끗합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자율주행 차량이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이제 충전하는데 5군데 있는데 각각 우리가 배터리 이렇게 달려 있고 거기 플러그가 2개짜리 3개 5개 있다. 또는 하나의 플러그인데 거기서 잽싸게 전기를 나눠서 5개의 배터리 모듈에게 연결해서 곧바로 전기를 나눠주면 빠르지 않느냐 하는 거죠. 무선이라면 그렇죠. 무선 전파에다가 우리는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 5개 또는 서로 파형이 같은 전파를 호출 번호만 들리게 해서 스마트폰 번호처럼 10개 해가지고 전력을 나눠서 하나의 전파당 100씩 보낸다고 10개 보내 이런 식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무선 전력 송수신도 할 수 있다. 빨리 처리한다는 거죠. 배터리 모듈이 다 달려있는 거예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런 부분. 그때 이제 번개 지역 가서도 제가 이렇게 충전 구조 이렇게 딱 흡수를 하잖아요. 이 충전 구조가 하나, 둘, 셋,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타타타타 전기를 걸어갈게 주파수를 걸어서 전기를 유도한다는 거죠. 유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개로 전기를 잽싸게 나눠서 이렇게 수면 이렇게 전기선이다 그러면 나눠줘요. 나눠줘가지고 밑에도 서브로 이거 나눠줍니다. 이건 통신을 쪼개는 기술일 수도 있어요. 동영상 한 개를 100개, 1000개로 만들어줘서 1년분 암호 설정해서 작은 조각 단위로 보내는 기술일 수 있는데 디램에서도 CPU도 적용하거나
HDD, SS 저장 장치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통신선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배터리 기술이면서 배터리 100개다 그러면 전기선을 각각 연결한다. 그래서 각각 충전해 보내는 방식을 쓴다. 그래서 이 기술을 쓰시리라고 생각하는데 뭐 설계 단계에서부터 CPU, GPU, 이렇게 D램 이렇게 해서 큰 전기선, 중간 전기선, 작은 전기선이라는 걸 통해서 전력을 나눠주는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저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중간에 이렇게 전력을 나눠주기 위해서 이렇게 중간에 전력을 나눠주기 위해서 이런 점을 찍어가지고 불이선에 거기서 저장 구조, 그래서 카패시터로 만들어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카패시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낸다. 이렇게 이런 기술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무슨 기술이냐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게 충전 여기 배터리가 된다는 거죠. 충전해서 멀리 전송하는 전기선 기술이에요. 송전 기술인데요.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개짜리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개짜리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크기도 틀린 놈도 있고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이기 때 축적해서 분기를 하는 이런 기술도 될 수 있고요. 지점마다 이렇게 이걸 두 통 걸러서 이렇게 멀리 전송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반도체나 전기통신선, 송전 기술에 속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송전 기술을 할 때 어떤 이렇게 송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에디슨은 직류로 보내고 이렇게 테슬라는 이렇게 전기 방향을 바꿔서 앞뒤에 갖고 압력을 해서 전기가 밖으로 누설되지 않게 멀리 전송하는 기술을 쓰는데요. 이거를 저는 이제 전기선을 구리선을 대중소 피복 없이 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멀리 송전하거나 모터에 강력하게 구동을 할 때 모터에 들어가 인버터에도 들어가고 전기선, 통신선, 광선미선, 광을 증폭할 때도 들어갑니다. 저는 같은 선이다 그러면 연선처럼 자잘한 거 말고 같은 선을 하나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네 개짜리, 5개 갖고 1차선, 2차선, 3차선, 8차선에서 같은 하나의 어떤 전기 구리선에 10이 들어가면 2개 하면 20이고 3개 하면 30이고 4개 하면 40이라는 거죠. 10개 하면 100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전력을 하나 연결, 언오프도 할 수 있고 하나 연결하냐, 두 개나 세 개나 이렇게 해가지고도 전기량을 통제하는 기술을 레이저 레이더에서도 쓸 수 있고 다른 기술에서도 쓸 수 있어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전기의 파형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강하게 전압을 걸어주거나 좀 더 많은 전력을 보내서 중간에 대남 매듭 구조, 마드 구조를 넣는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도 송전하는 기술을 줄 수도 있죠. 이렇게 강하게 전압을 걸리는 부분을 일정하게 전압이 가야 되는데 중간중간 시간대를 따라서 강하게 전압을 걸어서 뒷물결에 앞물결을 밀어내는 기술을 쓰는데요. 유선 안에서도 쓸 수 있고 무선 안에서도 쓸 수 있어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전기의 파형이 이게 전파다 그러면 0.5초만 해도 100가지도 만들 수도 있는데요. 모양을 다르게 만들 수 있다. 그거를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0, 1, 2, 3, 4, 5, 6, 7, 8, 90 이렇게도 할 수 있다. 또는 광이다. 이렇게 전기다. 이렇게 길게 주느냐, 짧게 주느냐에 따라서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0,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다 할 수 있어요. 광섬유 유선 안에서 광섬유 또는 이렇게 광통신 장치로도 군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등산객 같은 것도 멀리 있을 때 빛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정해진 약속을 모르스 구호처럼 해서 한번 하면은 야 이따 놀러와 나 여기 지점 어딘데 이렇게 위치까지도 표시하거나 야 이번 하면 나 산 3번 딱 하면 돈 빌려줘 이런 것이 자기만의 약속을 정할 수도 있고 이 숫자에 의미를 둔다는 거죠. 약속을 둬서 통신하는 기술을 쓸 수 있어요. 소리도 그럴 수 있는데 하시면 저기 모르스 부호처럼 자기 마음대로 모르스 부호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다른 거 약속을 정하기만 하면 된다는. 그래서 이거를 서로 간에 이렇게 같은 불빛임을 알거나 타타타타 1초에 16번 깜빡일 수 있어요. 이게 레이저 광은.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도 얼마든지 통신할 수 있다. 진법서로 바꿔서 통신하거나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를 78, 64, 24로 정해놓읍시다. 그러면 78이면 어디든지 가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가 공통으로 약속을 해주거나 마음에 안 드시면 각 나라나 기업별로 다르게 약속을 할 수 있어요.
이걸 이제 유무선 통신할 때 이 기술을 쓰거나 내 목소리를 분석해서 나는 이렇게 스페인어, 독일어, 영어를 모르지만 번역할 때 이 숫자 방식에 숫자는 진법수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걸로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통신할 때도 기존의 전 세계 진법수로 돼 있잖아요. 데스크탑 이런 걸 서버가 그럼 그거를 1번은 이렇게 1번 모드를 누르면 여기서 이렇게 기존의 약속, 2번 모드를 누르면 숫자 방식의 재약속. 이거를 컴퓨터하고 인간의 언어를 공통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도 할 수 있게 기존의 장비를 없애지 않고도 이게 가능하다는 것은 뭐 F9다 그러면 이렇게 정해진 약속이 있잖아요. 그럼 1번 모드는 또 다른 약속, 2번 모드는 또 다른 약속. 내가 이렇게 하면 1번 모드는 공격하래. 근데 2번 모드는 철수하라입니다. 이 모드를 3번 모드는 네, 안녕하십니까 말도 안 되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네네. 시 나름대로 정해놓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신호를 장비를 없애지 않고도 소프트웨어만 업그레이드해서 가능하다. 뭐 그냥 이렇게 광신호 처리기하고 이렇게 전기신호 처리기, 아날로그 디지털을 영어처럼 동통적인 약속을 통해서 속도 처리를 빨리 하는 기술인데요. 중간에 원래 통역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통역사가 있거나 번역가가 있으면 속도가 늦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시에 자기들의 공통 언어를 영어처럼 공통 언어를 갖고 있다면 속도가 빠르다는 게 제 개념이에요. 그것은 이제 이 숫자 방식의 자연 언어라든지 이런 걸 처리를 하자는 거죠. 동영상에다 그러면 여기에 위치에 어떤 색깔이 있는 걸 숫자로 표시하거나 진법수로 표시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쫘라르르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사진 그러니까 현명은 달린 카메라를 착각 찍어요. 그래서 1000분의 10,000분에 찍어서 이것을 해서 축소해갖고 전송 저장합니다. 감은 큰 판이지만 나노 단위로 감은 작은 판이다 이거예요. 오디오 음성도 그렇게 주파수로 숫자로 변형시켜 숫자는 진법수로 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자연어도 다 숫자 방식으로 바뀐다. 광신호 처리기하고 그다음에 전기신호 처리기, 아날로그 디지털을 이 숫자 방식의 언어로 통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파가 이렇게 자연파는 들쭉날쭉 하잖아요. 그것도 숫자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어요. 가로세로도 잡혀 숫자 방식으로. 사람의 언어도 숫자로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음성을 내 음성으로 AI가 똑같이 독일어, 영어, 곰수, 뭐 이렇게 스페인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쪽에서도 이거거든요. 그래서 유무선 통신할 때도 이 기술을 써요. 내가 프랑스에 전화 걸어도 프랑스 말로 한단 말이에요. 통역을 해준 즉각적인 번역이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이 숫자 방식을 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광신호 처리기, 전기신호 처리기 또는 이렇게 어떤 아날로그 디지털 또는 컴퓨터 언어에 있어서 또 다른 약속, 진법수하고 또 다른 약속을 정해서 하셔도 제 개념을 따르는 것이다. 또 다른 약속을 해서 속도를 빨리 처리한다. 공통의 언어를 영어라는 것을 만들어서 광신호, 이렇게 전기신호, 이렇게 또 처리기, 그다음에 아날로그 디지털, 컴퓨터 인간이 동시에 이거 통화하는 그래서 번역가를 두지 않고 같은 언어를 써서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하면 속도가 빠르다는 게 제 개념입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